정치권 소식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윤석열과 새로운 꿈틀이, 흥미로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꿈틀이. 자, 어떤 얘기일지 하나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총장 사퇴 이후에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올스톱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윤 전 총장 사퇴 후 검찰이 진행한 대형 비리 수사 올스톱.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 윗선 수사 동력 상실,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소환 조사도 못한 채 지지부진 등등이죠. 사실상의 개점 휴업 상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 보도 사실과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돌직구에서 마찬가지지만 거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다룬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운규 전 장관 영장이 이제 기각된 이후에 사실 청와대로 향했던 수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보에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아 보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저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도 사건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택시기사를 폭행했는데 그 법률 적용을 제대로 했느냐 문제인데 도대체 몇 달간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지 무슨 뭐 거대 비위 게이트를 수사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의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건의 실체는 사실 다 나왔어요. 그렇죠.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사건이죠. 정차 중에 폭행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심플. 폭행 자체 이루어졌는데 과연 그것을 특가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인데 사실 그것도 뭐 특가법에 이미 특가법 개정안 이유 자체가 그것을 이제 전국 운행 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차가 다닐 때만이 아니라 서 있을 때도 승하차 시에도 운행 중을 포함한다는 게 특가법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적용하면 그만이었던 건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단 내지 그다음에 힘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또 얼마 전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이 불기소를 했지만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놨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심은 가지만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이 가지만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 것 자체가 결국은 검찰 수사가 굉장히 지금 힘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뭐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하고 있을 테고 또 이제 검찰 수뇌부가 조만간 인사가 있을 텐데 그 이후에 김호수 총장이 취임한 다음에 후보자가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기자들 만나서 조직 안정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조직을 추스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차기 대선 주자 양자 대결 결과도 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 이낙연, 윤석열 대 이재명 등등입니다. 함께 보시죠. 양자 대결 결과 윤석열 44.5, 이재명 36.2의 결과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이 맞붙었을 때 44.5 대 36.2가 될 것이다라는 여론조사입니다. 주자가 바뀌면요. 이낙연 전 대표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낙연 전 대표 48, 31.3 양자 대결 결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윤석열 대 정세균 48.7 대 25.7의 양자 대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말이죠. 어쨌든 민주당의 대선 주자군이 참 많은데 김영주 의원님, 네. 정세균, 이재명, 이낙연 개인적인 견해예요. 세 분 중에 혹시 구도가 좀 좁혀지리라고 보신다면 어떤 구도로 좁혀질지 그래서 세 명 중에 한 분이 누가 됩니까? 글쎄요, 지금 그걸 아무도 모르는 상황으로 점차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이 부분이 크게는 지금 이제 첫 번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대선 후보를 민주당이 언제 뽑을 것이냐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9월 달에 그대로 뽑자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 측하고 다른 후보들 측은 이제 11월 달에 하자. 국민의힘과 같은 시기에 하자.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진영의 논리 또 복잡한 또 시간 싸움에 어떤 시간을 버는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세 후보 간의 어떤 그 차이들이 이재명 후보와 여타 후보의 차이들이 조금 좁혀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특히 더군다나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 간의 역전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현 구도가 그대로 굳어질지 이재명 1강 구도가 굳어질지 사실 정세균 후보가 이낙연 후보의 표를 말하자면 갉아먹는 것이 빨리 오느냐에 따라서 양자 즉 새로운 후보군이 올라탈 수 있을지 여부가 아마 6월달 7월달 정도는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가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꿈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꿈틀이? 함께 보시죠. 새로운 꿈틀이. 내가 윤석열 기다린다고 누구 기다려본 적 없다. 새롭게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자기 비전 제시하고 국민 정서 맞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 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새 꿈틀이 누굽니까? 알 수가 김병민 본인입니까? 없죠.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단 야권의 상수로 윤석열 전 총장을 놓고 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정확하게 어떤 정치 행보를 펼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많은 대권 주자들이 있지만 유의미한 대통령 선거의 지지율이 잘 안 잡히죠. 바깥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 누군가가 다시 한번 치고 나오면서 대통령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게 되면 마크롱이 대통령이 됐던 과정처럼 또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윤석열에 대한 가능성을 닫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대선 구도에서의 많은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지금 혹시 근데 꿈틀거리는 분이 있긴 합니까? 꿈틀거리는 새롭게. 사람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꿈틀거리는 새롭게 꿈틀거리는 사람이 예전부터 꿈틀거리는 분 말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그래프 하나만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절대로 찍지 않을 정당. 저는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절대로 찍지 않을 정당에 대한 그래프가 좀 전에 나갔는데 잘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한 40이 나옵니다. 예. 열린민주당이 7이 나와요. 정의당이 5가 나옵니다. 다 합치면 절반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적어도 우리가 범여권이라고 불렸던 현재 문재인 정부를 이어가는 정당에 대해서는 절대로 찍지 않겠다는 국민들이 반수가 넘는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힘이 몰려있지만 새롭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게 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 새로운 지도자, 국민의힘 있는 주자들 같이 어우러지는 선거 국면을 통해서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는 국민들로부터 시장이 될 거다라고 많은 기대를 받지 못했지만 최종적인 레이스 결과 시장이 됐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아마 지금이 5월이니까 아까 7월을 말씀하셨잖아요.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 주자들에 대한 많은 군들이 조금씩 그림, 윤곽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여권에서는 대선 경선을 연기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경선 늦추자 전재수 의원도 경선 연기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친문 진영이 이지사 측에 손전포고 않습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재명 기자 이재명이 뜨니까 친문에서 견제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측은 이거 방해하겠다는 거 아니야. 격앙된 반응. 자 짧게 이 상황 어떤 상황이죠? 이재명 지사가 지금 사실상 1강 구도를 유지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뜨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지금 만약 지금 이 순간에 경선을 치른다면 이재명 지사가 매우 유리하겠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빨리 경선하길 원할 텐데 반대로 친문 진영에서는 어떻게든 후보를 다시 만들고 그다음에 그 후보가 국민들에게 선택받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양쪽이 어떻게 보면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모든 대선 후보들이 동의하지 않고는 경선 연기가 참 어렵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많이 버티면 어려운데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늦게 될 가능성도 높죠. 한 11월에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단계에 따르면 11월이 이제 대선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는 건데 뭐 더 늦출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 전 민주당도 조금은 늦추는 쪽에 힘이 실릴 것 같고 이재명 지사도 결국은 동의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